네. 기록을 위해서 제가 잠깐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 github.com vmware-cmvu-c게 아리아 오토메이션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패키지 먼저 받으시고 설치 방법은 이니셜 셋업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오케이 뒤에 보시면은 여기 VMK 밑에 스케일이라는 폴더가 있고 요 스케일 폴더 밑에 오토 스케일 인, 오토 스케일 아웃이라는 요 두 개의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요 워크플로우가 있다가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클라우드 어셈블리로 오시면은 아마 여기 있는 컴픽에 인스톨 클라우드 프리셋을 하고 나시면은 블루프린트들이 쭉 생겨 있을 거예요. 이 블루프린트들 중에 보시면은 스케일 인스턴스드, 스케일 리저브드라는 두 개의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스케일링을 위한 샘플 블루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케일 인스턴스부터 보시면은 거기 미래에셋이 지금 LB 환경이 LB가 NXX LB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쓰나요? 물리 LB를 써가지고 LB 따는 그 운영자가 수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제가 요거는 참 여기 스케일 인스턴스는 참고하시는데 제가 네. 실제로 블루프린트 작성에 대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VM 배포한다고 그러면 VM 끌어다 놓을 거고 네트워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리소스 이름 이렇게 이쁘게 VM이랑 넷 이렇게 바꿔놓고 VM은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림 만들어 놓고 이 우측에 빨간색 있는 것만 이렇게 OS도 뭐 예를 들어 우분투 20 플레이버는 미디엄 사이즈 하고 네트워크는 어사인먼트 스태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템플릿에 있는 리소스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제가 좀 확대할게요. 공통적으로 있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카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3이라고 두면은 VM을 똑같은 거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요 우분투의 미디엄 사이즈로 해서 네. 제대로 완성을 시킬게요. 컨스트레인츠 태그 컴퓨트 공일 요렇게 기본적으로 만드시는 내용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결국 요렇게 우분투 20의 미디엄에 여기 태그에 있는 컴퓨팅에 네트워크 테스트라는 태그가 달려있는 네트워크에 붙는 요거를 3개를 만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케일 인 오토 스케일이 아니라 스케일 인 아웃이 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카운트라는 파라미터 만드시고 타입 넘버 다음에 타이틀은 스케일 VM 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미니멈은 예를 들어서 1개부터 해서 맥시멈은 뭐 10개까지 하겠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1개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인풋 카운트 이렇게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할 때 VM이 1개 생성하겠다 그러면 1, 2개 생성하겠다 하면 2 이런 식으로 가요. 만약 지금 제가 테스트로 2개를 일단 생성을 테스트죠. 실제 배포를 좀 해볼게요. 네. 문제없이 아마 동작을 할 거고 디플로이 해가지고 테스트 뭐 T1 대충 주고 VM을 2개를 만들도록 일단 해볼게요. 조금 걸릴 겁니다. 뭐 네. 시간 좀 있으시니까 같이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네. 여보세요? 리센터도 제가 좀 틀어놓을게요. 제 V센터 화면도 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배포가 빨리 되진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이제 VM 만들기 시작하네요. 네. 네, VM 배포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2개를 찍었으니까 2개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네. 이 과장님 저희 이제 VRA 사이즈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한 대로 해서 스탠다드로 배포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클러스터 저희도 이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무님? 이거는 스토리지 성능에 조금 좌우가 되고요. 저는 스토리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VM 하나 배포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사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VM을 단순하게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VM을 클론하고 파워 온하고 끄신 게 아니라, VM을 파워 온 시킨 다음에 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IP 세팅을 하고 재부팅을 한번 다시 해요. 이거 재부팅 후에 IP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면 VM 툴즈가 IP 제대로 올라왔다고 보통 V센터에 여기 IP가 뜨잖아요. 네. 그 뜨는 걸 확인한 후에 VM이 생성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재부팅 과정도 있죠. 뭐 VM 툴즈가 IP 확인하는 과정도 있죠. 기타 등등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이게 뭐 VRA 성능에 사실 좌우된다기보다는 그냥 인프라 성능하고 VM 툴즈가 IP를 확인하는 거에 대한 성능에 좀 좌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은 아마 재부팅은 한번 된 것 같고 클라우드 이니시란 게 아마 좀 이따 돌 거예요. 네. 네, IP도 일단 올라왔고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끝났네요. 네. 네, 이렇게 끝나서 치면은 지금 2대를 배포를 해놓은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네. 1개, 2개를 배포해 놓은 건데 VRA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배포, 디플로이먼트의 액션에 보면은 업데이트라는 액션이 있어요. 이 액션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걸 하냐면은 내가 배포 요청을 했을 때 입력했던 어떤 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지금은 VM을 2개를 배포하라고 해놨는데 만약 내가 여기를 3으로 조정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뒷단에서 변경 지점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VM이 현재 2개인데 3개를 생성하라고 하네? 그럼 2개는 있으니까 한 대를 더 추가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보자. 지금 VM 0번 인덱스 거 하나 있고 VM 1번 인덱스 거 하나 있잖아요. 결국 2개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해볼게요. 3으로 하면은 결국은 VM 2번 인덱스 세 번째 VM을 만들어라. add 추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서브밋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VM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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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줄이는 것까지 한번 뭐 시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죠. 일단 VM 또 하나 찍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네. 근데 이게 만약 줄어든다 그러면은 마지막 거부터 해서 줄어드나요? 네, 맞아요. 아, 지금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있고 2번 인덱스에 있는 세 번째 VM 생길 거잖아요. 네네. 카운트를 만약에 지금 현재 3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놨는데 3을 다시 2로 줄인다. 지금 네. 얼로케이션 하고 있죠. 2로 줄인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어요. 아, 네. 그래서 만약 1로 줄인다 그러면은 VM1 인덱스 요것도 없어지겠죠. VM 0번 인덱스만 남겠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이해는 가셨죠?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지금 말씀하신 오토 스케일이 예를 들어서 그거인 거죠. 뭐 CPU 현재 뭐 80% 이상이면은 스케일 아웃해. 이런 거 자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CPU하고 메모리.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VRA로 저 카운트만 변경을 하면은 스케일 아웃, 인아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숫자 뭐 2개냐 3개냐 이거를 누가 변경을 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수동으로 사람이 해준 건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아까 그 GitHub 제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쭉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VR 옵스에서 이제 매트릭을 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옵스를 들어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설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 보자. 요거예요.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Management 팩이 있어요. 네, 그거까지는 설치해 놨습니다. 요거 설치해 놓으셨나요? 요거를 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아까 GitHub 페이지에 보시면은 AOS Orchestrator Management Pack OS Issue라고 해서 요 링크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 아, 매니지먼트 팩에서 계정 추가를 하게 되면은 VRA에 보통 어드민이나 뭐 이런 계정으로 연결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계정이 연동이 안 돼요. 그게 SSO에 등록된 계정만 여기서 연동을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어드민이나 아, 이런 거 계정을 연동을 하시려면은 오케스트레이터 쪽에 뭔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그 세팅 방법이 돼 있어요. 오케스트레이터에 진짜 카톡 좀 끌게요. 오케스트레이터에 보면은 이쪽 VCO 컨트롤 센터의 컴피그에 로그인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가셔서 뭐 이런 파라미터 값이 어딨지? 요 파라미터 값을 true로 설정을 하고 뭐 재부팅해서 기다리면은 여기에서 요 엔드포인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아, 경우는 요거를 어드민으로 시스템이 요것도 시스템 계정이긴 한데 어쨌든 계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어딨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아까 제가 요거 2개가 스케일 인아웃을 하는 워크플로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요거를 패키지로 묶어주세요. 여기 패키지로 가서 뉴 패키지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BMK 저는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름 정할게요. 요 네. 컨텐트 요 이름 중요해요. 너무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컨텐트 가신 다음에 애드 하셔서 스케일 찾으면 나올 거예요. 스케일에 여기 이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하는 2개의 워크플로우 있죠. 이거 2개를 네. 이렇게 해서 애드를 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로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러면 com.vmk.scale이라고 제가 이름 지정한 이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오케스트레이터로 오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어디 보자. 인벤토리. 죄송해요. 개체 브라우저. 맞다. 개체 브라우저 가셔서 모든 개체에 오케스트레이터 어답터 엔드포인트 등록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vRealize 오케스트레이터 어답터 인스턴스에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눌러보시면은 아, configure package discovery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요거를 눌러보시고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당겨갖고 에디트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네. 보시면은 대충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약간 좀 전에 패키지 이름 만든 거랑 유사하잖아요. 요거처럼 네. 요 밑에다가 com.vmk. 아까 스케일이었죠. 네, 스케일이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작업 시작.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아까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제가 com.vmk 스케일로 묶어놓은 요 2개의 워크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퍼레이션에서 땡겨 쓸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일단은 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네. 요게 아마 저 워크플로우가 동기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걸릴 겁니다. 조금만 아, 기다려 네. 주시죠. 네. 네. 요거 그래서 VM 아까 확인해 보면 VM 세대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만약에 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한 개까지 줄이겠다 그러면은 네. 한 개까지니까 두 개를 현재 세 개니까 두 개 지워지겠죠. 그래서 2번 VM, 1번 VM 이렇게 지워지고 서브밋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VM을 지워요. 네네. 네. 그래서 카운트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얘가 동기화되는 거를 기다릴 겸 제가 워크플로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워크플로우에 체인지 스케일 카운트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스케일 아웃부터 볼게요. 스케일 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걸 보시면은 처음에 베리어블즈를 좀 보셔야 돼요. 베리어블즈 가시면은 카운터 네임이라는 게 있고 퀀티티라는 변수 두 개를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카운터 네임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값으로 카운트라고 돼 있잖아요. 카운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블루프린트를 설계를 할 때 인풋 값에 얘를 조정하는 변수 이름을 카운트라고 해놨죠. 네. 요 이름을 여기다가 해준 거예요. 아, 네, 만약에 내가 네.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웹 VM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런 네. 식으로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풋 필드를 내가 조정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퀀티티라고 돼 있는 게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번 스케일 아웃을 할 때 몇 개씩 늘려줄지에 대한 숫자예요. 아, 네. 또 만약 얘가 2라고 돼 있으면은 VM을 한꺼번에 두 개씩 더 늘려주는 거죠. 네네. 네, 지금은 1이니까 그냥 한 개씩 이렇게 늘려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인풋은 VM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매핑하는 것 좀 보여드릴 거고 요 내부에 있는 뭐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는 그냥 코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코드 조금 보실 줄 아시나요? 코드는 C 코드만 네. 조금 알아서. 네. 대충 로직을 보면은 VRA에서 현재 그 VM 여기 인풋으로 들어온 VM이 있거든요. 그 VM에 대해서 걔가 어떤 디플로이먼트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디플로이먼트에다가 카운터 네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지정한 거 있죠. 카운트 아, 아니면은 네. 네 아까 뭐 웹 VM 카운트 뭐 이런 식으로 한 그 VM 그 카운트 인풋에 있는 수치를 현재 수치를 퀀티티만큼 늘려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뭐 CPU 80%뭐 메모리 80% 이상일 때 저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켜라 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남은 건데 일단 그건 동기화 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동기화가 안 돼서 동기화가 되고 나면은 VRO 패키지에 됐네요. 이렇게 보여요. com.vnk 아, 스케일 네. 네,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동기화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 초록색으로 다 보여야 되거든요. 딴 애들은 네. 아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네네. 조금 더 시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마 등록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네. 워크플로우 아까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두 개의 워크플로우는 불러왔고 우리가 이제 어디냐 구성에서 경고에서 이제 뭔가 스케일 인이나 아웃되는 상황에 대한 경고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네. 경고 정의로 먼저 가볼게요. 경고 정의 가서 추가해서 저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케일 인, 스케일 뭐 스케일 인 이렇게 할게요. 기본 네. 개체 유형은 가상 시스템 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영어 버전이면은 버추얼 머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알람을 날릴 거고 요 대기 주기, 취소 주기 이런 거는 개념은 대충 아시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누르면은 증상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거고요. 증상 같은 경우는 VM 자체에 대해서 할 거고
매트릭은 예를 들어서 CPU 사용량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일 때, 뭐 이런 식, 뭐 이런 거는 데코레이션 하면 되고, 다음에 메모리가 사용량이 80%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보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경고에 대해서, 즉 스케일 인 아웃을 이런 식으로 걸면은 스케일 인 아웃을 해야 되는 그 디플로이먼트가 따로 있는데 모든 VM에 대해서 경고가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배포를 보면은 제가 VMK, VM 이런 식으로 배포가 돼 있어요. 요거는 공통 네. 이름이라고 보면은 그 공통 이름을 옵션으로 주는 거죠. 아이고 어디 갔어? 아, 여기구나. 여기다가 아이고 죄송해요. 속성 구성 이름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구성의 이름이 아마 VM 이름일 거거든요. 요 네. 이름에 예를 들어서 포함해서 VMK VM 이걸 포함하는 애들만 네. 경우 그럼 결국 조건이 요 모두인 상태에서 CPU가 80% 이상의 메모리가 80% 이상의 이름이 VMK, VM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스케일 해야 되는 애면은 뭐 거기에 VM에다가 공통적으로 뭐 스케일 어베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놨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1번 VM에 대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이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포함하면은 요 전부 다 매칭되면 이제 알람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저는 네.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고 네네. 나서 중요한 건 이제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에서 새 권장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댑터 유형의 vRealize Orchestrator 어댑터를 선택을 하시고 작업에 이거를 안 해서 안 나타나겠구나. 죄송해요. 이거 먼저 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이거 그냥 취소할게요.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어요. 먼저 여기로 가셔야 되네요. 아까 개체 브라우저 가셔서 한번 리프레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오케스트레이터에 아까 패키지 네 초록색 떠 있네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요 두 개의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여기 작업을 눌러보시면은 Create, Modify, Workflow, Action on vCenter Resource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요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켜야 될 때 아까 워크플로우에 보시면은 얘 인풋 값으로 해서 버추얼 머신에 대한 타입에 대한 걸 이렇게 인풋으로 받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매핑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소스 타입이 널로 돼 있는데 요거를 버추얼 머신 타겟 리소스 타입도 버추얼 머신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add 이렇게 해서 작업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워크플로우는 가상 머신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사용 권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작업을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버추얼 머신, 얘도 버추얼 머신, 오퍼레이션, add 작업 시작. 확인.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 작업 도는 거는 작업. 최근 작업 가시면은 얘 실행이 됐다 완료 뭐 이런 거 보일 거예요. 실행 상태 완료인 거 보니까 이제 VM에 액션이 걸렸어요. 이 액션이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뭐 이거 있으니까 VM 리소스를 보게 됐을 때 작업을 눌러보면은 어디 보자. 안 나타나네 아직? 이거 아마 좀 동기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완료는 됐지만 얘 나타나네. 아무튼 조금 시간 지나면 여기 아까 그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하는 그 워크플로우가 여기 나타나요. 아, 네. 네. 그거 나타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이게 정확히 언제 막 그게 동기화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 작업하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아, 네네. 분명 작업은 끝났다고 나오는데 끝났다고 나오는데 이놈의 오퍼레이션 VROPS가 조금 귀찮은 게 네. 매번 모든 게 막 그 5분 시간 주기 있는 거 아시죠? 나왔다. 네네. 네. 이거 체인지 스케일 카운터 저 스케일 인 아웃 요거 워크플로우 2개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경고 가서 경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스케일 인 여기는 가상 선택하고 다음 가서 증상은 속성부터 해서 할게요. 이름에 VMK, VM이 있는 경우 매트릭으로 CPU가 사용률이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뭐 한 30% 이상으로 할게요, 그냥. 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3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CPU랑 메모리가 둘 다 30% 넘어야지 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경고가 발생. 네, 맞아요. 만약에 CPU가 30% 이상이거나 메모리가 30% 이상이거나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네. 돼요. 얘를 일단 지우고 일단 이름 포함 이런 거는 그냥 둬야 되고 CPU 어디 있어? CPU 사용량 퍼센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퍼센트를 여기다 둔 다음에 요 집합의 조건을 죄송해요. 요 증상의 조건을 임의로 두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집합의 조건은 모두 다 true인 경우니까 이름이 요거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고 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인 이 조건 전체 조건 중에 하나가 true여야 되는데 요 하나 네. 조건만 보면은 임의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네, 맞으면은 집합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네네. 가시죠? 네. 네네. 이렇게 조건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새 권장 사항을 만드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케스트레이터 어댑터 설정하시고 작업에 보면은 이제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아까 그 워크플로우 2개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스케일 인이니까 스케일 인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스케일 인 워크플로우 그 이름 대충 설명해 놓고요. 네. 네, 다음에 정책 요거 생성 해놓고 요거를 끌어다 놔야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권장사항이 생성된 거고 다음으로 가면 이제 정책 설정이에요. 정책을 여기다 기본 정책에다 등록을 해주시고 네, 알림은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생성 딱 누르시면 일단 스케일 인과 관련된 워크플로우 그 경고는 하나 등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스케일 아웃도 일단 만들게요. 스케일 테스트 스케일 아웃 해서 가상 시스템 다음 속성의 구성의 이름에 포함해서 VMK, VM이 있을 경우 스케일 인을 아까 30% 이상으로 했구나. 일단 그거 좀 이따 고칠게요. 네. CPU가 어디 보자. 사용이 30% 이상인 경우 다음에 메모리가 사용량이 30% 이상인 경우 스케일 아웃하는 건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 권장사항 만들어서
오케스트레이터에 스케일 아웃을 찍어 놓고 설명 스케일 로 대충 이름 정해 놓고 생성해서 스케일 아웃에 관련된 거 이렇게 끌어다 놓고 다음으로 가서 정책 등록하고 다음으로 가서 생성.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스케일 인 아까 잘못했으니까 좀 조정할게요. 증상에 가서 얘는 예를 들어서 10% 미만으로 하죠. 네. 10% 미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스케일 인 조건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정책으로 가신 다음에 현재 요 경고를 등록한 정책으로 가주세요. 전 디폴트로 네. 있을게요. 가서 정책 편집에서 경고 증상으로 간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죠. 스케일 뭐 이렇게 하면 아까 좀 전에 등록한 2개의 경고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보시면 상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동 여기 보시면은 요게 비활성화됨이에요. 네. 요거를 활성화됨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요게 뭘 하는 거냐면 아까 권장사항으로 워크플로우를 등록을 해놨잖아요. 네. 그거를 자동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 인 알람이 발생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하면은 이제 모든 설정은 다 끝났어요. 아, 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어디 보자. 문제 해결 경고. 실행 상태 활성화 다시 보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보자. 아마 경고가 스케일 인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얘가 CPU 사용률이 별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툴을 좀 인스톨을 할게요. 네, 일단 스트레스 툴 인스톨을 해놓고 스케일 먼저 2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걸 기다려보죠. 스케일 2는 무조건 하나 발생할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률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게 발생했을 때 만약 카운터 현재 배포된 게 하나면은 그거를 0으로 업데이트 하진 않죠. 0으로 하려고는 할 텐데 네. 문제는 얘가 아까 제가 미니멈을 1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아, 네.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네. 그럼 그리고 스케일 네. 아웃 상황에서도 맥시멈을 제가 10개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최대 네. 10개까지만 내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스케일 아웃을 무한정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죠. 아, 네. 네, 미니멈을 설정을 안 하면은 아예 그 VM이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고 알람 뜨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아유, 이게 참 하나야 이런 게. 좀 제깍제깍. 근데 제깍제깍 될 수 없는 게 인정은 가는 게 이게 제깍제깍 되면 막 스케일 인아웃이 막 엄청 파바바박 실행될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실행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좀 귀찮죠. 음, 주기 일식이니까 뭐. 저좀 테더릭 서 있어. 어, 그럼 제거 게이 VM. 만약 이걸 가지고 스케일 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아예 오케스트레이터에서 그 코드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면은 오케스트레이터 네, 그 코드를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 지금 설계안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네. 카운트 요 이름만 조정해서 할 거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네, 네. 요거 지금 요 사용법을 좀 벗어나는 경우라면은 네.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저랑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수정해야 될 게 네. 있으면은 같이 좀 해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얜 경고가 왜 또 있을까요? 데이터 스토어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꺼져 있는 걸로 관측된다고? 아, 뭐지? 네, 이건 제 환경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고 테스트 스케일링 얘 발생했죠? 네. 네, 경고 발생했고 실제로 이쪽 가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네, 아까 처음에 생성할 때 2개 생성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업데이트로 해서 제가 3개로 만들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제가 1개로 줄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저 경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 상태에서 한 번 더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스트레스를 줘볼게요. 네. 또 좀 걸리겠죠? 기다리시죠. 그럼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 VM에 제가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스케일 이제 인이 얘가 없어지고 이따가 스케일 아웃으로 바뀔 거예요. 네. 스케일 아웃 경고가 발생하는데 그 스케일 아웃 경고가 발생한 거는 요 VNK VN0007호라는 얘한테 발생한 거고 걔를 통해서 결국 아까 디플로이먼트의 카운트를 현재 1이니까 2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VM을 하나 신규 생성을 하겠죠. 네. 그런데 신규 생성된 VM에 제가 만약 별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VM이 다시 스케일 인 경고를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2라고 만들어 놓은 카운트를 다시 1로 줄일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얘가 또 결국은 스케일 아웃 상황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스케일 아웃 상황으로 계속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케일 두 번째 VM이 스케일 인 된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얘는 스케일 아웃 상황에서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1번 VM만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아, 만약에 두 번째 VM에도 같이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네. 걔가 스케일 아웃을 또 호출을 할 거고 그러면은 현재 VM이 2개니까 3개를 만들겠죠. 네. 그러다가 이 세 번째 VM에 또 부하가 없으면은 다시 그 세 번째 VM은 스케일 인을 경고를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배포는 다시 2로 바꿔놓을 거고 하지만 첫 음, 번째 VM이랑 두 번째 VM은 다 스케일 아웃 상황이니까 현재 VM 개수는 2개로 유지가 될 거예요. 아, 근데 만약 세 번째 VM에도 부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걔가 또 스케일 아웃을 할 거고 그럼 네 번째 VM 만들 거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네. 결국 한쪽 로드 밸런싱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에만 부하가 가니까 그 두 번째 VM이 계속 생성됐다 지워졌다 이걸 반복하겠네요. 아니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하나요? 네, 반복 안 해요. 왜냐면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게 왜냐면은 첫 번째 VM이 이제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다시 설명드리면 네. 스케일 아웃을 경고를 호출하고 나서 두 번째 VM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VM이 스케일 인 경고가 발생해서 VM이 다시 1개로 줄어들잖아요. 네. 하지만 첫 번째 VM은 지금 부하가 계속 몰려있는 상태라서 스케일 아웃 경고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아, 계속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네. 추가적으로 경고를 다시 발생하진 않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아마 앞에 로드 밸런서가 달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되면은 부하가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줄어들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정 VM이 스케일 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또 스케일 인을 호출해서 부하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이제 LB를 달게 되면은 VM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한쪽에만 지금 그 부하가 몰려 있는 거니까 스케일 네. 아웃 발생했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 추가적으로 아, 아까 여기까지 본 거고 업데이트해서 카운트를 2로 조정을 했죠. 네. 네, 그리고 VM 하나 더 배포를 하겠죠, 그럼요. 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 라는 게 좀 걸릴 테니까 뭐 어쨌든 배포는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 또 하나 좀 재밌는 케이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인스턴스드가 있고 스케일 리저브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스케일 인스턴스드 방법이에요. 즉 스케일 아웃을 해라라고 하면은 신규 VM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한 거고, 근데 이렇게 네. 하면은 신규 VM을 찍고 IP 얼로케이션에서 IP 세팅하고 재부팅하고 올라오고 VM이 실제 액티베이션 그 위에 또 서비스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액티베이션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LB는 뭐 어차피 없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VM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카운트라는 게 있고 카운트를 받아주는 건데 얘는 요거 아마 그 아까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인스톨 클라우드 프리셋 설치하면은 요거 생기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얘는 한마디로 VM을 5개를 배포를 해놔요. 미리.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단은 4개를 꺼놓는 거예요. 삭제를 해놓는 게 아니라 꺼놓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옵스에서 이렇게 등록하고 스케일 인아웃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요 카운트 숫자가 들어오면은 그 카운트 숫자에 따라서 여기 보면 파워 스테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네. 네, 요 프로퍼티를 통해서 VM의 파워만 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 아웃으로 해서 현재 1개인데 2개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두 번째 VM의 파워만 키는 거고, 다음에 또 스케일 아웃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VM 파워 키는 거고, 여기서 스케일 인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VM 파워 오프 하는 거고, 또 스케일 인 된다. 그러면 두 번째 VM 파워 오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스케일 인아웃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겠죠. 배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이런 방식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고 고객이 뭐 취사 선택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KDIS에서 딜리버리 하실 수 있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뭐 이걸 좋아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인스턴스 배포를 좋아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고객한테 어떤 게 네. 베스트한 안이 될지는 한번 얘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렇고 경고를 보면은 스케일 아웃도 있고 신규 배포된 VM이 좀 이따 아마 스케일 인이 호출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1개로 줄어드는 것까지만 보시고 요거는 뭐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이해가. 아마 해보셔야 좀 더 이해는 가실 텐데 요거 녹화도 되어 있으니까 네. 녹화 보시고도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뭐 이래저래 세팅할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 세팅은 매번 할 네. 필요는 없고 사실 뭐 오케스트레이터 뭐 매니지먼트 팩 뒤에 달고 뭐 등등 세팅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그런 건 네. 넘어가고 대부분의 이제 내용은 요 스케일 가능한 블루프린트 만드는 내용이랑 다음에 그 뒤에다가 경고 만들어 가지고 아까 권장 사항에다가 워크플로우 달아놓는 내용.
그게 거의 네. 오토 스케일 인아웃의 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스케일링 인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참 오케스트레이터를 타임 주기를 줄여놔야 되나 저도 이거 참 이거 사실 스케일 인아웃 데모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도 네. 고객 모셔놓고 하면 좀 한숨 나와요. 이게 빨리빨리 되는 거 보여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놓고 뭐 네 좀 기다리시죠. 아니면 담배 한 대 피시죠. 뭐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래야 되니까. 저희도 일단은 요 기능 자체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저도 좀 찾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알고는 어느 정도 내용은 좀 파악은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테 설명해 줄 때 이게 저희 그 솔루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나 이런 게 좀 많이 느리다라고 일단 얘기는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포탈 통해서 API로 바로 쏘는 게 가장 베스트할 것 그게 같긴 해요. 가장 베스트죠. 네, 사실 그래서 그 오토 스케일을 진짜 적용한 고객은 아직 없어요. 또 제가 모르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POC는 많이 하는데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고 네, 대부분은 배포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카운트 조정해서 이거 그냥 내가 스케일 아웃해야 된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그냥 카운트 조정해서 그냥 넥스트에서 서브밋 하면 그냥 바로 조정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많이 쓰세요. 아, 네. 한마디로 매뉴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오토 스케일이라는 거 자체가 미래셋에서 진짜 얼마나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네, 들어서 전에 한번 현대 오토에버를 갔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네들이 오토 스케일을 하려고는 했는데 네, 이 정책을 결정을 못 하겠더래요. 한마디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경고 CPU 80% 아, 이상 메모리 80% 이상이라고 지금 해놓긴 해놨는데 30%로 해놨죠. 이게 수치가 네, 30%가 맞는지 50%가 맞는지 80%가 맞을지 또는 CPU 음, 메모리만 봐야 될지 디스크도 봐야 될지 네트워크도 봐야 될지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매트릭도 봐야 될지 어떤 네, 거를 봤을 때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끔 완벽한 그 정책을 만들 거냐 그거를 결정을 못 해갖고 그 오토에버에서는 컨설팅 펌한테 그거를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외주로 주고 막 네.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아, 네. 한마디로 결국은 이 오토 스케일을 안 하는 이유가 메커니즘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오토 스케일링 인, 아웃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결정을 못해서 못하더라고요. 아, 아마 미래셋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비슷해질 것 같아요. 담당자분도 일단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려하고 계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대상을 어디까지 오토스케일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저희 맞아요. 그거 네,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RFP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일단 구현만 해놓고 네, 실질적으로는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네. 구현해서 한번 시연은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 거의 쇼윈도식인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객이랑 해보고 사실 네네. 이거를 구현해서 관리하는 것도 KDIS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버든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 네.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거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그냥 스케일 인아웃 기능만 오토 스케일링이 아니라 스케일 인아웃만 되게끔 하고 쓴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은 네. 대부분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납득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그나저나 아직 LB도 가상화 LB가 없다 보니까 아마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NXX가 안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NXX는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VM의 매트릭이 수집이 안 되고 있네요.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왜 매트릭이 아직 수집이 안 되지? 조만간 나오겠죠 뭐. 조만간 나올 거예요. 매트릭이 수집돼야 뭐 경고가 발생하든 말든 할 텐데. 뭔가 뜨기 시작한다. 에이, 뭐 아직 안 나오네. 매트릭 떴어요. 아, 매트릭 떴고 아직 경고는 이제 다음 주에 발생하겠죠? 그러면 5분 이제 5분 뒤에 아마 경고가 발생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반응이 엄청 느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참. 네. 혹시 다른 거 뭐 더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가지고 할 거는 뭐 웨바스 DB 뭐 이런 거를 배포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내부에 표준화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설치 가이드나 이런 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던 걸 그냥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그 템플릿만 배포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고요. 그냥 그렇게 할 거. 클라우드 이닛이나 그런 거 안 쓰겠네요. 클라우드 이니까지 뭐 쓴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호스트 네임 정도 바꾸고 뭐 간략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아까 그 GitHub 보시면은 네. 템플릿 만드는 거와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네네. 영어기는 제가 뭐 안 되는 영어로 좀 이렇게 설명해 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CentOS 8이랑 우분투 20에 대해서 스크립트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하시지 말고 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신 다음에 대충 기본 VRA를 위한 템플릿 만드는 거, 요 스크립트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템플릿 네. 만드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페이지 한번 시간 나실 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거 저번에 그 시단 DS 할 때 김국평 대리 혹시 아세요? 네. 그 친구랑 같이 보긴 네, 했었는데. 요거 새로 만든 페이지라서 아마 좀 더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디자인해 보면은 제가 여기에 샘플 블루프린트들이 쭉 들어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여기 VM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바로 쓸만해요.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하세요. 만약에 요렇게 들어오면은 요거 클론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래가 이건가요? 미래 에셋 VM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다음에 버전 릴리즈 찍으신 다음에 음, 서비스 브로커 가셔서 콘텐트 폴리시에 네. 하시면은 미래셋 VM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 네. 상태에서 여기 오케스트레이터에 여기 리소시즈에 네 어딨냐 여기 있다. 리소시즈의 VMK의 릴리즈드의 샘플 카탈로그 폼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 zip 파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익스포트로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네. zip 파일이 있는데 zip 파일을 또 압축을 푸시면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럼 이 네. 안에 폼이랑 다음에 아이콘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여기로 가신 다음에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 컴피규어 아이템에서 체인지 아이콘 하시고 아까 여기 가셔서 얘가 VM 어드밴스드에서 클론한 애잖아요. 그럼 요거 네. 클릭하시면은 아이콘 이렇게 생기고 다음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폼 들어가서 이네이블 누르시고 액션 누르시고 임포트 폼 하셔서 좀 전에 거기에서 VM 어드밴스드 얘를 열게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폼을 만들어줘요. 네. 크리에이트 하시면은 얘가 어떤 게 되냐면은 지금 만든 게 미래스 얘죠. 리퀘스트 해볼게요. VM 이름 일단 뭐 결정할 수 있고 다음에 내 클라우드 존이 어디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요 VM웨어 존 설정하면 그 안에 클러스터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보이고 다음에 플레이버로 해서 플레이버 사이즈에 맞게 뭐 사이즈 이런 거 보이고 VM 한 개 배포할지 두 개 배포할지 세 개 배포할지 이런 거 나오고 한 개 배포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는 어디다 붙일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에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어드레스는 테스트 네트워크에 비어있는 IP가 이렇게 나와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만약 20번 IP 쓰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아무거나 얼로케이션 받겠다 그러면 비워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매핑에 등록한 거 나오고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런 거 다 동적으로 실제 등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블루프린트에 일일이 인엄이나 이런 걸로 작업해 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클라우드 이닛이 필요해요. 요거를 쓰려면은. 네. 네, 그리고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 요거 딱 누르시면은 소프트웨어 세팅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치 2 깐다고 하면 아파치 2 부트 스크립트 뭐 내가 실행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HTML index.html system.html 리스타트 아파치 2 뭐 이런 거 실행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NXX가 없으니까 만약에 NXX가 있는 거면 어드밴스드 넷 이거 하시면 네트워크 탭이 나타나는데 LB를 달지 말지 LB에 대해서 만약 IP 지정을 하면 LB를 다는 거고 로드 밸런서 세팅을 어떻게 갖고 갈지 앞단 프론트엔드 80 포트 HTTP 라운드 로빈으로 백엔드 80 포트 HTTP로 헬스 체크 TCP 80 포트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파이어월 세팅도 예를 들어서 뭐 SSH 언로우로 해서 뭐 22번 포트 액세스 언로우 소스 빵빵빵빵 프로토콜 TCP 디렉션 인으로 해서 어플라이 뭐 이런 거 세팅하면은 그대로 세팅 날라가서 세팅돼서 배포가 돼요. 네. 네, 요거 바로 갖다 쓰실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요거 동영상 나왔으니까 한번 세팅하는 거 뭐 제가 쭉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VM 하나 배포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 돼 있고 그거 말고도 제가 뭐 좀 쓸데없는 거긴 한데 여러 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워드프레스 배포나 저희 그린플럼 혹시 아시죠? 맵비유의 그린플럼이라는 거 배포하는 거 네. 또는 오픈소스로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거 이런 거 넣어놨어요. 네네. 네,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스케일인 발생했네요. 그래서 현재 아마 얘는 다시 스케일인이 됐을 거예요. 스토리 보면 스케일인 돼서 한 개죠, 이제. 네. 네, 아까 VM 한 개만 생성돼 있고 얘는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퍼레이션에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7, 8번 VM은 지금 스케일 인 때문에 다시 없어진 상태고 네. 얘는 스케일 아웃으로 계속 떠 있는 거니까 그냥 스케일 아웃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태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스케일 인 아웃 됐다라는 정보 자체는 지금 여기 알람 정보로 해서 히스토리가 쭉 남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여기 그 배포 정보에 보면 히스토리에도 보면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스케일 인아웃 되고 있었다. 요거 정보 히스토리 남으니까 요거 가지고 뭐 오디스를 해도 되는 거고요. 네네. 네. 아무튼 아니면 여기까지 일단 네, 설명드리고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 아, 좀 해보고 뭐 질문이나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따로 메일이나 유선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얼마든지요. 네. 네. 청수님, 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또
뭐 말씀 주시는 거 있으면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화를 좀 하고.